안녕하세요. 난나놈입니다. 6월 21일경에 달해있는 하지를 전후해서 보통의 경우 찾아오는 장마는 석곡을 키우는 에란이인에게는 그 관리의 방법을 전혀 다르게 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일찍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기상청 발표가 있었는데요. 11일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상당 기간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네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장마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방적 병충해 방제와 그중 탄저병과 흑잔병, 연부병, 무름병이라고 하는 연부병 등의 병진과 예방법을 비롯하여 석곡인의 로망인 짧고 통통한 굵은 대곡 만들기, 그리고 일상적인 물주기와 차강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석곡 키우기 중에서 연중 행사인 장마전 연부병과 금부병, 흑잔병 등 반전병의 예방과 치료 방제를 알아보면요, 석곡은 비교적 강건한 난초이지만 흑잔병이나 연부병 등에는 치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미생물학이나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므로 조금은 얕은 지식으로 석곡에 있는 질병의 병진과 방제법 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생물은 아주 작은 생물의 단위로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생물을 통칭해서 말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석곡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을 중점으로 따져보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의 기생 또는 공생하는 관계로 석곡에 생기면 약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그냥 소각 처리하는, 좀 미안하지만 석곡한테 소각 처리하여 다른 석곡에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다루지 않고 분리하거나 소각 처리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아시고요. 주로 곰팡이와 세균이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시키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곰팡이성 질환을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병명으로 탄저병, 그 다음에 금부병, 흑잔병, 흑색이나 갈색, 황색 반전병 등이 있는데요. 곰팡이는 엽록체가 없어서 강압성을 할 수가 없어서 기생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마철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특히나 석곡이나 풍란 등 난초를 키우시는 에란인에게는 장마철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주요 질병이 석곡에서는 탄저병과 금부병, 그리고 흑잔병과 반잔병, 흑색, 갈색, 황색 등의 반전병을 들 수 있는데요. 한때 흑잔병은 석곡의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그 해가 심각해서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요사이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벽한 복원에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종자막 정도는 건질 수 있다고, 빨리 분갈이하게 되면요 알려져 있습니다. 탄저병은 잎이나 줄기, 꽃 등에 움푹 파인 반점이 발생해서 움푹 파인 점이 달라지는 거죠. 일반 반전병과 달리 점차 이 반점이 넓어지고 커져서 식물의 조직을 위축시키고 석곡을 시들어 죽게 하여 개사시키는 이런 것으로, 예방법으로는 애를 옮기는 게 진드기나 곤충에 의해서 옮겨지므로 진드기나 곤충 등을 미리 제거하고 미리 살균제를 살포하여 방제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나 예방약제는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석곡이나 풍란의 질병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침투성인 베노밀 소화제, 베노밀이나 뭐 니도밀, 맨네이트, 약성은 같은 거니까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와 비침투성인 다이센 45, 다이센 M45를 혼용하여 뿌려주는 것으로 예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균성 질환. 대표적인 병명으로 연부병이죠. 왔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세균성 질환의 대표적인 병이 연부병인데 이걸 무름병이라고도 하죠. 연부병은 거의 모든 난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분 속의 고온 다습한 환경이 원인이 되는 것과 맞습니다. 연부의 병증은 석곡의 대공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으로 이는 심한 악취를 푼 겁니다. 즉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별반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는 구경썩은병, 즉 금부병이라고 하여서 이는 곰팡이균, 전문적으로는 푸사리움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균에 의한 것이라 하는 질병인데요. 이는 치료나 예방에 전혀 다른 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곰팡이하고 세균은 약제가 전혀 다르거든요. 즉 세균, 여기서 말하는 세균은 박테리아균인데요. 세균에 의한 연부병의 경우 석곡 대공이 썩어 문드러지고 거기에 더해서 심한 악취를 풍기기에 금방 구별이 가능합니다.
연부의 예방은 분속이 너무 가습하고 고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예방적 약제나 치료 목적으로는 바리문 또는 바리신이나 아몬다 같은 말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것이 상표명이 다를 뿐이죠. 이것이나 브라마이신 또는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되지만 브라마이신 같은 경우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3회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번 정도까지가 최대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약제로 바꿔서 쓰다가 한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쓴다든가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질병은 한번 발생하면 많은 수의 화분이 병증이 발생합니다. 일단 한번 발생했다 하면은, 특히 연부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사하죠. 아니면은 그쪽은 죽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예방적 방제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임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6월 석곡에서 물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6월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21일경에 하지를 전후로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물론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은 6월 석곡 키우기는 그래서 장마 전과 장마철, 그러니까 장마 중, 이게 극명하게 배양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물주기는 장마 전에는 5월처럼 동일하게 분속의 습도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화분에는 바짝 말라 있더라도 분속에 손을 넣어와 약간 꿉꿉한 느낌이 날 정도의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것이 좋으며, 이런 경우 이제 분속에 손을 넣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화분위를 살짝 화분위의 수태를 살짝 눌러보면은 이게 말랑한 감이 있으면은 분속에 아직 습도가 있는 거고요. 눌러봐서 버석버석한 느낌이 계속 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철에는 분속이 완전하게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고, 물 주는 주기도 좀 길게 잡아가지고요, 분속이 가습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 상승과 세균 또는 곰팡이균의 번식을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석곡에서 그럼 햇볕과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석곡은 빛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노지 재배의 경우 좀 가다 싶을 정도 빛을 줘도 무리 없이 잘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견 생각에는 엽록소가 적은 여배의 경우 햇빛에 탈 것 같으나, 이른본 미리 적응된 화분의 경우는 오히려 상작의 상작으로 무늬 발현이 아주 노란색이 아주 샛노랗게 발현이 잘 되고 대공도 통통하게 만들어지는 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다만 잎이 좀 얇은 박엽이거나, 얇은 잎을 박엽이라고 합니다. 박엽이거나 무늬의 색이 백색에 가까운 무늬는 대부분 박엽이고 이제 백색인 경우에는 햇빛이 좀 약합니다. 이는 일부 차광이 필요한 품종의 화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생각하셔서 조금씩 경험에 의해서 터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요, 석곡에는 많은 양의 빛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의 경우 이제 미리 적응되지 않는 경우는 갑자기 더워진 날씨 때문에 잎이 타거나 낙엽이 지는 경우가 있기에 약간의 차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적응된 베란다 밖에서 키우는 석곡은 이런 경우에는 장마 전까지는 노차광으로 기르면 대공이 굵어지고 조직이 조밀해져서 건강하고 단단하게 안성되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석곡의 대공을 통통하고 작게 만들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석곡의 경우 풍랑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성장은 꽃이 지고 나서 4, 5월경에 이제 신화가 올라와 가지고요, 키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그게 먼저 나서 키부터 큽니다. 이 시기에는 대공은 좀 가늘죠. 그리고 키만 성장하는 키성장 시기이지만 미리 비료를 사용해서 성장을 좀 도왔다면 석곡의 대공 밑부분이 좀 굵어지고요, 잎도 조금 둥근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석곡 에라닌이라면 대부분 꿈꾸는 대공을 통통하게 하고 키는 작달하게 만드는 2차 성장의 시기가 5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6월 장마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석곡의 키가 작고 대공이 통통하며 잎은 두껍고, 이걸 후육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동그랗게 되는 것은 환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첫 번째가 햇빛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미리 단련된 화분들은 차광 없이 많은 양의 햇빛을 주게 되면 조직이 조밀해져 가지고요, 굵고 통통한 대공과 후육의 잎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봄에 질소분에 충분한 비료를 좀 사용하신 분이라면 이번 달 초반에는 다시 비료를 사용 한 번을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봄에 비료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번 달에도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햇빛으로만 조직을 조멸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비료는 질소질 비료보다는요, 인산질의 농도가 2, 3배 정도 높은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 한홍정점의 비법입니다. 이때도 물론 햇빛은 무차광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무차광으로 땡볕을 쬐어주다 보면 분 속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 점은 늘 신경 쓰시면서 분 속에 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물 주는 시간과 한 번에 주는 양의 물양 등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자주 줘가지고 너무 푹 젖어 있게 하시면 온도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까실까실한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 점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물 주는 양이나 물 주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더운 여름이 이제 무탈하게 지나고요. 상작에서 꼭 만드시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은 관심이랍니다. 썩곡과 저에게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 만든 동영상을 바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된답니다. 아참, 구독과 알람은 무료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저 난나름이었고요. 알람 버튼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